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지자체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다이로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익산시 투입 예산을 줄이고 순환경제 모델을 생산자나 기업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된 익산 다이로움. 지난해 9월까지 4,217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충전 인센티브와 소비 촉진 지원금으로 550억 원, 운영비 26억 원 등을 합해 자치 예산 576억 원을 썼습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익산 다이로움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2,126억 원으로 익산시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의미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전환 효과는 561억 원, 타 지역 상권으로 유출을 방지한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1,409억 원, 다이로움이 유발한 소비 촉진 비율인 이전 지출 순소비 증대 효과는 156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익산 시민은 다이로움을 애향심 표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지역 경제를 위해 다이로움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고무적인 건 뭐냐면 다이로움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고 그 동기가 약 58%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하지만 다이로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부담 완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3천억 원어치가 발행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인센티브를 유지한다면 익산시 예산 부담은 최대 450억 원까지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업종을 선별해 페이백 축소 또는 할인 대상 충전 한도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이로움 순환경제 모델을 개별 소비자나 점포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생산자나 기업 단위까지 넓히면 지역 화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현재 B2C잖아요. 근데 이걸 B2B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농가 생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가 생산자들을 갖다가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고요.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다이로움 운영 정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고도화하게 확대할 기능을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봐야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도입된 익산 다이로움. 경제 파급 효과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농촌에 최근 3년간 7,000명 가까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5,157세대 6,960명이 농촌으로 유입됐습니다. 이 중 귀농이 488명, 귀촌이 6,472명입니다. 익산시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농업창업융자금, 주택수리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목청동 일대에 자활 공동작업장을 건립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하반기까지 200평 규모의 자활 공동작업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자활 공동작업장을 통해 쌈, 채소 등 유기농산물이 생산됩니다. 익산 지역 자활센터와 원광 지역 자활센터에 소속된 80여 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익산시가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아파트 공급을 관리합니다. 시는 지난 13일 아파트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만 9천 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한 공동주택 총량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연도별 공급 과잉과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과 주택 밀집지에 대한 단계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계획을 마련합니다. 한편 2026년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6,161세대, 평화지구 1,382세대, 송악촉진지구 866세대, 중앙동 포스코 741세대 등 민간 아파트 2만 2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열린 익산 서동축제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로 분석한 평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시와 문화재단은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서동축제를 전국적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23일 동안 금마 서동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익산 서동축제. 축제 기간 동안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이 방문하고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서동축제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정하기 위한 평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보고서는 서동축제 기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축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87%로 나타났고 종합 만족도는 평균값 5.55로 지난 축제 5.2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만의 이야기가 담긴 백제유등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문화공연이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고 새로 선보인 24척의 배와 수상공연, 소원터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점과 먹거리의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단은 보고서에 드러난 개선 사항을 연구, 보완해 더 나은 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는 오프라인에 좀 중점적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방문객을 제외한 타 지역 방문객이 20%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도내에 집중됐던 축제 홍보 전략을 수정, 지역별로 권역을 설정해 홍보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익산의 서동축제를 익산 시민은 물론 전 국민 나아가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익산에 자랑할 만한 축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축제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익산을 넘어 도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동축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올해 26억 원을 편성해 한 대당 3,650만 원, 모두 72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이며 개인, 법인 단체당 한 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구매 지원 접수는 제조 판매사를 방문한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축사 온도와 습도는 물론 환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가축 사육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6억 3천만 원을 들여 정보통신 기반 축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보통신 융복합시설을 적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장이며 신청은 시 축산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소규모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 50곳을 선정해 한 곳당 10제곱미터 규모의 저온 저장고 설치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둔 양곡을 제외한 1000제곱미터 이상 반농업 경장 농업인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지난 10일 개관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을 모델로 하는 캐릭터 도소리와 함께 미륵사지를 탐험한다는 콘셉트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준비돼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입구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에 어린이박물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어린이박물관은 옛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10일 개관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2,527제곱미터 규모로 지하에는 629제곱미터의 다목적 강당도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동양 최대의 미륵사지를 어린이들이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어린이박물관과 그다음에 상설전시실 그리고 미륵사지 이 세 곳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유적 밀착형 박물관을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를 탐험한다는 콘셉트로 꾸며졌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지키는 석인상을 모델로 삼아 만든 캐릭터 도솔이와 함께 전시 소주제에 맞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 소주제는 삼국에서 가장 큰 미륵사, 미륵사의 비밀, 발견 석탑 속 보물입니다. 첫 번째 삼국에서 제일 큰 미륵사는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가장 컸던 미륵사의 가람과 규모를 인지해보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미륵사의 비밀이란 공간은 삼탑 삼금당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강당지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곳의 역할들이 건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발견 석탑 속 보물 이 코너에서는 2009년에 그 발굴된 현장으로 다시 시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사리장엄을 발굴해보는 자세한 체험을 살펴보면 백제 미륵사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영상을 감상하고 백제 장인을 도와 사찰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택적덕의 딸인 백제 왕후가 639년 사찰을 창공했다는 기록이 남은 사리장엄굴을 석탑에 봉안하고 탑을 도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륵사지라는 유적지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되고 옛스러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어린이 박물관은 그런 이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륵사지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수집한 민간 기록물이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광복군이 사용한 포대를 비롯해 이리 농림학교 졸업기념 사진첩과 대동청년단 사진 등 다양한 민간 기록물이 공개됩니다. 지난해 익산시가 처음으로 진행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740여 점이 모아졌습니다. 익산 만경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월동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경강 조류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황새의 월동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새가 만경강 익산천 합류지점에서 마산천 합류지점을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마산천 주변에서는 다수의 노랑부리 저어새와 흰꼬리 수리, 독수리 등 희귀종 13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시는 익산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을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운계약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취득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이동 통장협의회가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통장협의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영등이동 아이사랑 유치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200kg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홀몸 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